2000년의 역사도시 마한과 그 다음에 의병, 항일입니다. 오늘은 마한과 의병과 항일, 이게 주제예요. 나주는 여러분이 그냥 나주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남도의 중심지예요. 우리 1호차는 강조 학생 독립운동의 시발점이었던 나주 학생 독립운동단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주 학생 독립운동 교과서에 나와요. 아니, 5학년한테 지금 한국사 배우죠?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나주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라고 밑에 써져 있죠?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아본 학생도 좋고 처음 한번도 어쨌든 나주 얘기 있었네? 근데 일단 와서 나주 학생 독립운동 일어나는 것이 몇 년이야? 몇 년이냐고. 1929년 10월 30일이야? 그러면 2023년이면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94년 전이죠? 네. 94년 전에 일제강점기 나주 학생들이 여기에서 촉발해서 강조로 확산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세계로 확산돼서 강조 학생 독립운동, 세계 그 항일운동, 이제 반제국주의의 그 횃불을 들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시발적이에요. 1910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어째요? 소위 말해 자기 식민지로 만들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쩝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죠. 일본 식민지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단통치 들어보셨죠? 네. 무단통치 1910년대. 무단통치는 무력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 그것이 바로 1919년 3.1운동이에요. 그리고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니까 일본이 조금 유화적으로 무단등재해서 예술이나 학교를 인정해주기 시작해주는데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문화정치 들어보셨죠? 문화정치 2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배는 더욱 가혹해져. 특히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해요. 일본인과 조선 차별하면서 식민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조선 학생으로 하여금 일본을 받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마음속에 어째요? 불만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겠죠? 여러분도 그러겠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마치 여기가 일본이 가장 많이 쌀과 면화를 수탈해가는 지역이야. 이 나주는 나주평야, 크게는 호남평야의 중심지야. 이때 여기에 쌀과 면화가 많이 생산됐어. 이걸 일본이 다 수탈해 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이런 찰나에 강주에 소위 말하는 조선인 학교하고 일본인 학교가 생겨요. 우리 일본인들, 일본이 다는 동중이라고 하고, 일본 애들은 자기가 동쪽이잖아. 동서남, 동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동중학교는 일본인 학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조선인 학교는 서중. 지금의 강주일고예요. 동중, 지금의 강주고등학교하고. 그런데 이 나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강주로 통학을 하는 거야. 그때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학을 해서 이렇게 통학을 하는데 여기서 또 강주까지 가면서 이게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학생들을 굉장히 희롱하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어쩝니까? 일본 육구단 학생이 조선인 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희롱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죠? 이제 그걸 보고 박준채 좀 이따 갈 겁니다. 박준채 학생이 일본 학생을 때려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여기에서 좀 집단 난투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그런데 지나가는 일본인 순사가 일본인 학생 편을 드는 거야. 일본 학생 편을 드는 거야. 그렇지 않은 조선 학생은 억울하고 이렇게 끓은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서 강주에 가서 어쩝니까? 야, 우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조선보위 교육 시켜달라.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라. 이러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 그것이 바로 1929년 11월 3일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에요. 마을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택지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연환경 영향을 받아요. 자연환경이면 천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살죠.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제 집이잖아요. 택지라고 하는데 그게 배산임수예요. 그럼 배산임수는 뒤에가 어쩝니까? 뒤에가 산이 있는 거. 저게 바로 금성산이에요. 금성산. 앞에 이렇게 쭉 흐르는 것도 다리 보이죠? 유유하게 흐르는 것이 영산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라도를 얘기할 때, 특히 나주를 얘기할 때는 금성산과 영산강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일찍이 여기에 고을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고대부터 정근대까지 여기에 중심지가 된 거야. 이 안에가 바로 나주 읍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성강, 그리고 그 옆에가 나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나주고 여기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유유 흐르는 것이 나주천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면 이렇게, 이걸 우리는 흔히 표지판, 입간판, 설명문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의병투쟁으로 갑니다. 의병. 자, 나주는 항일운동도 본거지였지만 의병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의병은요, 알다시피 옳은 일을 위해서 민초들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이 의병의 시작은 임진왜란 있죠? 임진전쟁 때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일본한테 어때요? 기울어져 가고 거의 망하기 직전에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의병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 이곳 나주예요. 그리고 한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발의병이라고 그러는데, 한발의병도 이 나주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정근대 사회는 나주가 남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주에서 볼 때 한양은 어디에 있어?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 북쪽에 가렸답니다. 평풍처럼 있는데 저 금성산. 그래서 여러분이 나주고가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금성산 전기를 받아서, 그리고 이 영산강은 어쩌면 모두 교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고대부터 여기까지 2000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 바로 나주의병. 그러면 나주의병을 설명할게요. 아까 했던 임진의병과 한발의병 두 의병이 있는데, 코스 때문에 좀 이따 갈 곳, 임진의병 김천일 정렬사 가서 설명할게요. 그럼 여기는 곳곳 짧게 한발의병. 한말은 1897년에서 1910년 대한제국시대, 고종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뺏기죠. 그 시기를 한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침략해 온 나라가 누구야?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이 1873년에 강화도 조약 맺죠. 그리고 나서 야금야금 우리나라 침략해 와. 그리고 나서 어쩝니까? 우리나라에서 지 마음대로.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개입을 해? 그렇잖아. 그 일본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어쩝니까? 우리나라를 침략의 야욕을 보여. 그럼 가만히 우리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어? 그때 의병을 일으킬 때 분명히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싸? 바로 나주 사람들이에요. 그 나주 사람들이 의병투쟁을 했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나주 향교이고 금성관이고 그 다음에 이 나주 시내예요. 그 의병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김태원, 그 형제 김율, 그 옆에 조정인, 다남 조정인, 순절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절의를 다했다, 바쳤다라고 해서 순절비라고 하는 거야. 이 의병장은 대대손손 뭐 훗날까 기억하라고 비석을 세워놓은 거야. 그것도 돌멩이로 사라지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지? 자, 내가 그냥 읽어주겠습니다. 자, 죽봉 김태원 장군 귀적비야. 장군이라고 그랬네. 이 김태훈 의병장은 한말 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이야. 이 나주 출신입니다. 나주 출신이고, 또 하나, 자 여기 이 비석이 있습니다. 이 죽봉 선생이 죽봉 친 글씨야. 이거를 우리는 초서라고 그래. 이렇게 글씨를 썼어. 불과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자기 동생한테 남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라는 내용이야. 자기 친동생에게. 정말 나쁜 형이지. 김태훈은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 그리고 여기 소위 말하는 김율은 이따 20대 초반. 근데 어린 동생에게 어쩌냐, 너는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라는 그런 내용이야. 자, 을사늑약 있죠?
그 다음에 정비조약 있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애국권을 박탈을 해. 그 심리학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일본한테 참을 수 없다 해서 분연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쩝니까?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의진이라고 그래. 여기서 같으면 의로운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전장에 나가서 대단한 성과를 올려. 응? 대단한 승리. 성과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전투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 활동 모두가 주로 여기 나주를 포함해서 나주에서 어디까지 장성, 심지어는 하순, 그리고 저기 강주 어등산까지 곳곳에서 실질 전가를 해. 대단히 용맹했고 작전 능력이 뛰어났던 거야. 그리고 그 동생도 대단. 그 동생은 박사야. 우리는 그 건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신, 그리고 가치, 이런 걸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이미 나주에서 산 사람 여기는 한 번쯤 와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냥 온 거하고 알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선생님 여기 이쪽으로 가세요. 윤희영 선생님 여기 사랑방. 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그 다음에 이 책자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얘는 보고서 쓰고요. 아마 막 그런 거 할 거예요. 보고서 쓰면은 나중에 이 기억은 사라지잖아. 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해. 해서 맞는 자리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또 이렇게 여기는 그냥 우리가 뭐 문화재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살고 계셔요. 우리 여기에 있는 주인은 알다시피 박경종 원장님이십니다. 일찍이 문화원 원장님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우원 역할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예, 건물로 보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고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종갓집이나 고택 전국에도 많지만 이 남도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건물 단일 건물로는 최고의 건물, 그 다음 가장 큰 건물, 그리고 여러분 건물을 셀 때는 칸이라고 합니다. 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누가 지었을까요? 나주의 대표적인 명가 집안이야. 거기서 직접 해서 지금 이 건물은 약 120년 정도 된 건물로 기록이 됐고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건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집은 이제 국가문화재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8대 정도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0년 정도 되었다는 것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초가가 초가 3칸이 조선시대 초가 3칸이다. 초가 3칸씩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엌이 지금 옛날 부엌이 새로 보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불을 떼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은 아까 그날들 말씀하신 대로 박준채 학생하고 박준채 학생이 살았던 그런 공고, 썼던 책이라든지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 그리고 박기옥 여학생은 여기 작은 집, 그 옆에 있는 작은 집 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채 선생이야. 그 다음에 그때 여자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 여자 주인공 머리를 잡힌 여학생 박기옥 여사가 바로 그때 학생이었는데 이 박기옥과 같이 이강춘, 그 다음에 이금자 3명의 여학생이 지금의 전남여고, 그때는 전남 보통 여자 학교였어. 그때는 그 학생들인데 그 박기옥, 박준채가 바로 이 집안의 후손이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여기 기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나주역까지 가깝잖아. 여기서 걸어서 나주역까지 가서 나주역에서 차를 타고 강주까지 통학했다가 또 오후에 또 통학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 애들이 조선여학을 건드렸던 사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여학생을 건드니까 사촌 누나야. 박기옥과 박준채는 사촌간이야. 그리고 박기옥이 1년 위에서 누나죠. 누나를 건드는데 일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째?
그래, 체림 너도 어째 일본 한 대 때려불었죠. 그죠. 그러지. 그렇지 않아도 열받고 지배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째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거는 일본의 조선의 차별이다. 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연락하고 맞는 조직이. 근데 그때 깨어있는 학생들이 있었어. 깨어있다. 그 깨어있다는 말이 뭔 말이야? 성진에 깨어있다. 성자가 깨어있다. 깨어있는 학생들이 우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조선 학생들한테 구타하고 차별하고 또 제적하고,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게 세웠다. 그 단초가 되었던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온 거야. 그때 박춘재 나이가 사실은 15살. 여러분 또래였어만. 그리고 여학생이 여러분 또래였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 선배 학생들은 민족정기에 살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온 거야. 정열사. 이 열은 뭐냐면 뜨겁게 살다 간 사람들 열사라고 그래. 정열사입니다. 누구? 이겁니다. 김천일 선생. 이 세서 5분에. 그래서 나주에서 모든 이름 여기서 행사를 해요. 왜냐? 김천일의 충절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죽어서 문열공, 조선시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이 문열공을 받은 조선 딱 3명 있어. 3명 중에 1명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나주를 기반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 그 임진왜란자 고경명, 박강옥, 최경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 서울에 올라가든 쫙 노스 엔젤레스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정신, 그것을 우리는 충과 효와 절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여기 온 거예요. 김천일 명장. 야, 학자였고 가고 합격했고 관리였어. 근데 굉장히 이 동상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멋있습니까? 네. 자, 이 양반이 언제의 사람이야? 지금부터 몇 년 전? 1592년. 그러면 몇 년이야? 430년 전에 인물을 찾으러 왔어. 네. 근데 이 김천일은 원래 여기 나주 사람이 아니야. 엄밀하게 보면 언양 김씨야. 자, 경상도, 지금이 울산이야. 울산의 언양에서. 근데 이 나주로 왔냐? 자기 엄마가 이 나주에 있는 양성 이씨 집안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아이를 낳으려면, 지금 아이 낳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부인과 가잖아. 네.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산부인과가 없었어. 어디로? 친정으로, 친정. 그러면은 김천일 어머니가 친정이 여기 나주야. 그 나주 와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 고아가 돼. 그리고 아버지도 6개월 만에 돌아가셔.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천일을 그 소위 말해서 여기서 뭐라 그러지? 육아한다 그러죠. 예? 아이를 길러내고 공부를 시킨 집안이 양성 이씨 집안이야.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과거에 합격해. 그리고 굉장히 문명이 뛰어난 거야. 네. 아, 이게 총명하고. 그래가지고 어째 간증이 나가 있는데, 마치 1592년 일본이 쳐들어올 때 이 고향이 내려와 있었어. 그런데 어째 자기가 보니까 손조가 잡히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왕을 지키자. 그것을 근왕의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김천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나주에 있는 사람 1000여 명이 모여. 지금도 1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조선시대, 조선 중기 때 1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야.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올라갑니다. 어디로? 익산으로, 수원으로, 강화도까지 갔고, 승승장구에. 여기도 아니고. 그런데 저 강화도에 있는데 저 밑에 진주에서 일본 애들이 진주성을 포기해갖고 어쩝니까? 박살낸다고 그래. 그러니까 진주성까지 한다름에, 지금은요 어쩝니까? 차로 타도 한 5시간, 6시간 걸리지만 그때는 보름이 걸렸대. 그 가가지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무려 10일간 싸워요. 3만 명이 통화해. 3만 명이 전원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김천일이 장군인데 도망가? 장렬하게 진주 남강에 뛰어내리는데 그때 같이 간 자기 아들도 같이 뛰어내려. 부자간에 아버지 아들이 지금 같으면 아들아 도망가라 나만 죽 이러지 않고, 그 장렬한 죽음을 알고 나서 어째 이제 나중에 임진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진짜 나라를 했다 얘기해서 뭐라 호를 줘. 그것이 문열공인데, 이 문열공은 조선 최고의
최고의 어쩝니까? 명예로운 직이야. 이래서 우리 역사의 기록이 된 거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태어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고 이렇게 멋지게 사후를 지어놔서 이렇게 우리를 기리게 되고 학생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 시장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기서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고 시작하는 시작점이야. 이런 기록을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거기서 그때 살았어요 할 말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런 비석에다 다 그걸 새겨놓은 거야. 그것을 공부를 한 거야. 역사한 사람 고고학자들은 이걸 공부를 해서 이 기록을 가지고 공부를,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누군가가 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놓습니다. 비석이고 저기 비석이고 그 다음에 또 책자로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여사의 내력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종이에다가 썩으면 종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옛날에 이거 비석이라 하고 현재 이거는 기념물로. 이 기록을 보면 여기 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꼼꼼히 읽은 사람과 차이가 달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석이 놨고요. 저기에다가도 비석을 세워놓고 또 마모가 되면 다시 세우는. 그러니까 내가 살다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겨야 되는 거야. 가족을 남깁시다. 전투에서 굉장히 승리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네. 4대 전투인데 저게 바로 저거를 기록하라고 그래. 전쟁과 기록하. 그때 당시를 하가들이 기록하기 위해서 남은 거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천일이 그때 당시 과거의 합격회가 교지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요새 같은 공무원 증명서야. 증명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그거 내리는 기록을 우리는 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직위를 확인하는 거야. 지금 같으면 공무원증, 그 자격증이거든. 일명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록인데는 몰라요. 전부 다 지금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해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하고 서지학자들이에요.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전부. 그리고 전투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를 하나 보면 어쩝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그림이? 이게 독선산성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의 수원이에요. 수원. 이 전라도 수원까지 어쩝니까? 10일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의병장 말을 탔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싸웠던 곳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했던 독성산성 전투예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항일 의병에 대한 역사를 직접 와서 보고 설명도 자세히 들으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나주가 상당히 별 볼 일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이런 데를 와보니까 나주가 굉장히 여러 사건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